셀레스트 헤들리어의 제시하는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 마음 센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할게요. 보통 사람들은 대화는 말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화란 말을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즉, 말이란 마음을 주고받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마음을 주고받기 위해 꼭 말솜씨가 좋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음이 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 센스입니다. 마음 센스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고 상대의 이야기에 호응하면서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소통 잘하는 방법의 첫 번째,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죠.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대방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 사람들은 상대방이 질문하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통제병과 관심병이 있다는 것이죠. 통제병은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요. 관심병은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이랍니다. 세 번째, 상대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예를 들면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넷째,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 하지 않는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요.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아는 척이 상대를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 하는 것이 부끄럽죠. 다섯 번째,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의조나 몸짓 이런 것들도 살펴가면서 귀만 듣지 않고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섯째, 상대가 보내는 말과 행동에 안테나를 세운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는가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계속 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죠. 이러면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일곱 번째, 대화하려고 하는 목적과 중심을 잃지 마라. 대화에서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중구난방인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되죠.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는 그 순간 상대와 대화하는 것을 귀찮게 생각하게 된답니다. 여덟 번째, 대화 도중 상대의 생각을 그대로 흘려보낸다. 대화를 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힌다든지 나라면 이랬을 텐데, 그땐 이랬어야지, 왜 그런 생각을 고집할까?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이죠. 그 본능을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9번째, 같은 말을 되풀이하면 상대는 반감이 생깁니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한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실수는 지적해야 하지만 딱 한 번만 하면 되겠죠. 10번째, 대화의 주제를 가볍게 생각하여 건너뛰지 마라.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에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꾸게 되죠.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는 이만 못합니다.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면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죠. 지금은 다른 중요한 일 때문에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다고요. 11번째,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하버드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에게 공감을 느끼는 능력이 고독을 경험한 후에 더 향상된다고 합니다. 가끔씩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더 충실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고독의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12번째,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우리는 말을 해야 할 때조차 문자를 씁니다. 얼굴을 보며 대화를 나누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말에는 문자에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의 뉘앙스가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친밀해지고 싶다면 말을 통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13번째, 의사소통을 위해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한 의사소통은 매우 효율적으로 편리합니다. 말로 하는 것보다 실수도 덜 합니다. 하지만 효율적이고 실수가 없는 소통이란 얼마나 비인간적인가요? 때로는 실수투성이에 뒤죽박죽이고 엉망인 의사소통이 가장 인간적이지 않을까요? 14번째, 대화를 배려하여 경청하라. 말을 잘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요.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고요. 오히려 들어주는 것에 능숙합니다. 15번째, 진정한 대화는 친절함을 베푸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대화의 목적은 옳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죠. 모두에게 옳은 것은 없습니다. 나이와 연령과 성별과 국적과 인종에 따라 옳은 것의 기준은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과 진정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면 옳은 것을 찾기보다는 친절함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16번째, 대화 중 실수할 때 바로 사과하라. 혹시 말을 뱉어놓고 미안했던 적이 있는가요?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던 적이 있는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렇게 해보십시오. 바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사과가 불가능한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과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한 일로 만드는 유일한 대화 소통 방법입니다. 예시인데요. 어느 날 친구의 고민을 긴 시간 동안 통화했는데요. 본인이 했던 그 말은 힘들겠구나, 참 안타깝다는 몇 마디 말뿐이었음에도 그 친구는 문제가 해결됐다고 느낍니다. 여기서 우리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에는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아도 과도한 제스처가 없어도 소통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이 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말랑짱 통통이었습니다.